금요일 파워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울산적 노동자들이 모여서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동부경찰서장에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는데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노동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미 지난달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5년 전 한 조선업체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사망합니다. 이 원인을 놓고 경찰과 전문가들은 자살로 처리를 했는데요. 가족들은 자살이라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죠. 근데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힙니다. 자살이 아니다, 사고사다. 그리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고사로 결론이 납니다. 산재였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부실 수사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는데요. 노동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죠. 먼저 부실 수사 원인이 무엇인지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어제 담당 PD가 전화로 질의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거절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헌법에 나와 있는 시민 알 권리이기도 한데 이거 인터뷰. 일단 현재 동부서 형사과장으로 제가 근무를 하는데 저는 그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이 자살로 종경한 하청 노동자 산재 인정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도 나와서 그리고 또 다시 오늘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좀 그래도 해명을 좀 저희도 들어봐야 양쪽 입장을 전하잖아요. 지금 전화하신 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셔서 해주실 말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터뷰를 거절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도 거절하고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저는요. 그렇다고 제가 인터뷰 거절했다라고 방송하기도. 그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냥 인터뷰 거절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답답하네요. 그러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동안전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석 부장은 5년 전부터 이 사건을 쭉 쫓아온 분인데요. 전화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정동석 노동안전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경찰이 부실 수사한 게 맞습니까?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사건은 사건 시점이 2014년 4월 26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한 달 안에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러다 보니 현대중공업이 부담감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예고 호수에 목이 감겨서 발견된 시간이 2014년 4월 26일이 11시 35분경입니다. 네. 그런데 당일날 현장에서 12시 30분경에 현대중공업 현장에서는 자살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2시경에 지역 언론에 자살일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당일 기신의 거만이 5시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3시간 정도 만에 자살이라고 결론을 짓고 그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가 틀려도 한참 틀린 거죠. 네. 그러면은 2심 판결문을 보니까요. 전문가들은 자살과 사고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는 자살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대부분 내놨던데요. 경찰뿐만 아니라 1심에서 왜 자살로 판결한 겁니까? 현대중공업도 안전관리팀 또 사망사고가 나면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자살로 규명을 짓고 동부경찰서가 편파적으로 수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1심 판결에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고인의 카드 대금 채무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이 일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카톡에서 부부 간의 갈등, 그다음 불화 등을 조사해서 1개월 후에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종기를 짓게 됩니다. 또 경찰청에 재수사에서도 자살이라고 판결을 난 거죠. 1심에서 자살로 판결된 데에는 현대중공업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훼손했는 정황들을 동부경찰서에도 이 정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보존을 하지 않고 벌써 사고가 나고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팀이 도착하기도 전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에어호스를 현장에 목이 감겨있던 에어호스를 풀어서 이쪽으로 또 메고 저쪽으로 또 메고 했던 정황들을 저희들이 포착한 거죠. 그 정황 증거들도 다 법정에 제출된 그런 사안, 그런 네. 정황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왜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밖에 볼 수 없는지요. 작업 도중에 에어호스에 목이 감겼습니다. 목이 감긴 일하던 시점 작업장의 높이가 2.5m에서 약 3.5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에어호스에 목을 감고 뛰어내리면은요, 에어호스는 고무 재질이라서 탄성 유격 등이 발생되어서 밑으로 한 1m 이상 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인의 키가 165, 168 정도 되는데 지상으로부터 여튼간에 높이가 1m도 채 안 남게 되죠. 네. 1m를 보고 목에 에어호스를 감고 뛰어내리다 그러면은 이 자살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1m 높이를 발이 닿을 수도 있겠어요. 자살 시도로 보기에는 어렵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거 채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살에만 충실하게 초점을 맞춰서 네. 수사하였다. 그러면은 사고사가 아닌 자살로 결론을 지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외부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현대중공업 또는 하청업체 대표가 개입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이제까지 많은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은 항상 보면은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문제를 듣기에 급급하였죠. 그러다 보니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에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고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산재은폐는 범죄 아닙니까? 400여 건의 산재은폐를 적발해가 노동부에 고발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는 좀 부족하지만은 11시 35분에 일어났던 사고가 12시 반에 벌써 현장에서 자살로 둔갑시켜서 루머를 퍼뜨리고 그 증거들이 그러면은 그 정황은 있었나요? 정황은 그게 확실하게 현대중공업이 먼저 자살일 수도 있다는 그 루머를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다음 그 수사를 동북경찰서가 받아안고 자살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제까지 대응을 하여 왔던 것이죠. 근데 왜 부실 수사 책임자 처벌은 없는 건가요? 울산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신청하였는데도 초동수사에서부터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고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재수사를 신청하였죠. 그런데 제 식구를 감쌌다. 자기 집 식구를 수사하는데 제대로 수사가 될 리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나도 벌금 한 400만 원이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시설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계속 죽음의 현장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내모는 거죠.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동부경찰서 서장 만나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 들으셨나요? 이 고인의 명예와 고통을 당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라고 동부경찰서장 면담을 하였었는데 동부경찰서장의 답변은 근로복지공단에 2심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하였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사과 내용을 정하지 못하겠다. 그 판결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사과하겠다. 그래, 그 얘기는 그러면은 사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사과가 없었고 그 판결문을 받아보고 사과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아듣고 나왔습니다. 면담 신청은 진작에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 일주일 전에 면담 신청을 하였죠. 그런데도 17일 날 면담을 하였는데 16일 날 근로복지공단에 2심 판결문을 정보 공개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면담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2심 판결문 내용을 확인도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면담 시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 면담 내용을 뭐 충분히 숙지하지도 않고 그 궁금한 사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도 없었다, 뭐 성의가 없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실 수사한 경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희들도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 식구를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부분이 답답하죠. 네. 그러면 앞으로 고발 고소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금 논의를 거진 후에 울산지방경찰청에 항의 면담과 뭐 규탄 집회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사과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유족 등과 같이. 네. 유가족들 상태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5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족들이 그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생계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각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생계를 보존하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기간 동안에도 성남에서 울산을 오고 가면서 일주일에 2번 오고 가면서 6개월간 1인 시위를 하였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그러다 보니 유족, 그러니까 제자의 그 미망인께서는 우울증까지 겹쳐서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지금 또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규명되었으니까 자살로 둔갑시킨 현대중공업과 울산 동부경찰서는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벌 방지를 약속해야 저희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유족들은 경찰 대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나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날 기자회견에는 참석을 못하였지만 추후에 모든 사과를 받는 데 있어서는 유족과 같이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사회 대책위, 민주노총, 각종 노동단체 등과 같이 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습니다. 유가족과 노동자들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입니다. 여기까지 정동석 노동안전부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